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교수입니다. 아까 공부 강의 하나 해놓고 나서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갖고 내일 방송을 이제 복귀 방송을 내일 하려다가 내일 또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또 밤 늦은 시간에 또 보시게 되니까 차라리 오늘 늦은 시간에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서 방송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별로 할 건 없어요. 할 건 없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저 뭐죠? 우리 세력시들의 패턴, 세력의 패턴 공부하는 그 방송에서 다 얘기했던 거니까 일단 돌파선을 넘어서 올라서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올라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파선이 또 있으니까 뭐 크게 뭐 막 무진장 날아갈 만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긴 한데 여하튼 바로 조정을 할지 올라가다 조정을 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바로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저번에 한번 개망신을 한번 당했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슬슬 올라가거나 지지하거나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슬슬 올라가거나 슬슬 지지할 확률이 있는데 내려올 확률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내려올 바에는 돌파를 보통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스닥은 그냥 그 정도입니다. 크게 뭐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좀 쉽게 너무 쉽게 돌파를 한 것도 저희가 이제 아까 공부하는 거에서 봤죠. 할 만큼 하면서 돌파할 때와 그냥 쉽게 돌파했을 때 차이를 아시겠죠. 쉽게 돌파하면 쉽게 내려올 수도 있고 어렵게 가서 돌파를 하면 지지를 할 확률이 크다는 거 아까 공부했죠. 어디든 다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여러 군데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격이 있으면 양봉으로 채우고, 음봉의 이격은 양봉으로 채우고, 양봉의 이격은 음봉으로 채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지수 확인할 때 알 수 있고, 진조정 양봉으로 이렇게 걸쳐 있으면 다음날 상승하기가 좋다. 음봉과 양봉이 붙어 있으면 다음날 상승하기가 좋다. 이런 것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나스닥 그렇게 봤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공부 방송에서는 코스닥을 뭐 크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죠? 120선 근처에서 왜 이렇게 변동성이 많아지냐, 그리고 왜 이렇게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지냐. 아까 얘기했죠.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다 껴드는 구간이 120선 구간이다. 왜? 여기서 방향성을 한쪽으로 주어져 버리면 올라간다 그러면 개미들이 다 붙을 것이고 내려간다 하면 개미들이 미리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여기서 탈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력시들이 개미를 털으려고 내려가서 여기쯤에서 털어야 싼 가격으로 털어야 결국은 개미들한테 싼 가격으로 털어먹는다는 얘기는 세력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비싼 데서 팔아서 개미가 수익을 내버리면 개미가 수익 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미나 세력이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다 껴들 수밖에 없으니까 120선이 자꾸 무언가의 기준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240선도 있고 480선도 있고 그런데 왜 120선만 따지냐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고 240선 따지고 어쩌고 따지는 거는 단타에서는 그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거의 뭐 스윙이나 초장기 투자할 때나 얘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20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20선으로 따지지. 단타하는 사람들은. 진짜 단타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120선과 20선을 다 이제 따지는 것 뿐이지. 원래는 120선도 굳이 이렇게 선으로 안 봐도 내려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구나 그냥 알죠. 근데 굳이 선을 따진다는 이유는 이제 뭐 제가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따지는 거지. 20선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 20선만 따져도 크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보면은 120선에서 너무 이날 제가 너무 쉽게 내려와서 망신당했네요. 이제 이렇게 쉽게 안 내려올 거라고 그랬는데 망신당했네요. 그랬는데 빨간 거 하나 걸어놓고 내려오다가 빨간 거 하나 걸어놓고 갭떠서 음봉으로 돼 있어요. 갭뜬 음봉이죠. 0.99에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가 0.28이긴 하지만 여하튼 음봉입니다. 음봉은 음봉이에요. 0.28로 끝났다고 해서 음봉이 아닌 건 아니죠. 음봉은 음봉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이렇게 갭뜬 음봉 매매하듯이 이렇게 갈 확률도 있는데 일단 양봉을 하나 걸어 놨으니까
이 양봉의 지점을 너무 밑으로 주 이것만 깨지만 않으면, 이 구간만 깨지만 않으면 그냥 그럭저럭 여기서 횡보하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빨리 안 올라가면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빨리 안 올라가면 20선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20선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120선도 천천히 내려오던 게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빨리 겨 올라가야 20선도 따라 올라가고, 그런 인해서 내려가던 120선도 따라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또 세력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천만하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을 해버리면 개미들이 막 붙어버리니까, 개미가 막 여기서 붙어버리면 세력애들이 여기서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무거워지니까 못 올릴 거예요. 올라가다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겁게 올라가면 무너져요. 그래서 쓰리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이 나오는 이유도 털고 개미를 계속 터는 행위입니다. 이게 떨어져 하면서, 그죠? 그러다가 또 지지선이 생기는 것도 자연의 섭리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듯이 차트에서도 이것저것 다 작용이 되는 겁니다. 세력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개미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이것과 이거의 중간 애들, 뭐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뭐 기관,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애들도, 전주 애들도 물론 근데 그쪽 애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수급을 분리를 하자면 개인, 뭐 기관, 투자자, 아니죠, 외국인, 뭐 프로그램, 뭐 별거 다 있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뭐 그런까지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내려가던 120선을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페이크 동작이 필요한데, 그 페이크 때문에 얘가 내려온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조종만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려오나 조종하나 페이크나 모양은 똑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다음 행동에서 이게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구라였구나. 횡보하면 조종을 하긴 하는 거네. 하락이었구나. 이때 가서 아는 거예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걸어놓으라고 하는 이유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걸어놓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위한 포섭으로 구라를 치는 건지 실제 내려가는 건지 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여튼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다. 왜? 120선이 일단 깨진 거는 기정사실이니까요. 120선이 깨졌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예측만 할 뿐이지, 한 두 가지, 세 가지 플랜으로 지지하다가 올라가냐, 지지하다가 내려가냐, 그 두 개 정도 플랜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굳이 5만 가지 막 되게 단순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막 10가지, 20가지 그렇게 플랜을 다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감당이 안 돼요. 계획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에 집중을 못 한다는 얘기는 같은 겁니다. 일단 물리주 등락상에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웹킵스 하이텍. 뭐야, 얘는. 웹킵스 하이텍. 이름도 어렵네. 웹킵스 하이텍. 굉장히 강상이네요. 강상인 거 치고는 86만 3천인데, 강상인데, 시간 단위가로는 저 정도 강상이면 많이 안 줄었겠죠? 이 글씨가 작아졌네? 왜 이렇게 작아졌나? 이게 이렇게 되는지 뒤집어졌네요. 밑에가 작게 나오고, 난 밑에 거의 볼 일이 없으니까. 밑에 볼 일이 없어요, 저는. 위에 거만 보면 돼. 26, 많이 줄었네?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6만 4천. 86만 3천인데 26만, 4분의 1로 줄었는데, 강상인데, 굉장히 강상인데 4분의 1로 줄었죠. 거래량도 200만 터졌고. 근데 어쨌거나 강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강상이니까 여기까지는 봐야겠죠. 목표가는 여기까지는 보는데, 일단 중간에 보수적으로 하나를 나눠서 보자면, 한 8%? 8%에서 한 19%, 20% 보면 되겠네요. 8%는 아니고, 여기가 8%가 아닌 건가? 한 9%, 10% 되는데, 하여튼 8% 이상하게 8% 찍히네요. 1차 한 9%, 2차 한 19% 정도 되는데, 글쎄. 음봉, 벽 너머에 양봉의 머리, 음봉이 저점인데, 제가 1차를 좀 낮게 보나 봅니다. 1차를 요 정도로 보면 되는데, 한 11%, 11, 12%, 2차는
침 꼭대기까지 볼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요 중간 정도, 중간침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로 18%, 12%, 12%, 한 18%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근데 가야 가는가 보다 하죠. 뭐, 가야. 얘는 뭐, 이것도 정지 상태였나 봐. 그죠? 뭐, 없죠, 지금. 내 눈에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없던 거 아닌가? 네, 없었던 거죠. 네. 뭐, 정지된 게 풀리면서 그것 발로, 정지 풀린 발로 올라갔나 본데, 뭐, 제가 일일이 뉴스를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정지가 풀린 거 자체가 이제 호재니까요. 한 11%, 한 18%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제 정지 풀린 놈이 뭐 얼마나 가겠냐마는.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세종시 옆에 뭐 대충 그래핀 그 정도랍니다. 그래피니트루가 뭐 큰 테마가 섹터가 아니니까. 근데 예비 상승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뛰어넘었죠. 이걸 뛰어넘었으니까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름 곽초룡 자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수르륵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11%니까 뛰어넘어서 22% 이상 올라가는 게 곽초룡 자리니까 22% 이상 매물대 보통 이제 이 전저점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쯤 여기쯤 되는 건데 24% 정도 되니까 목표가가 24% 정도 되니까 저거죠. 충분히 상한가 후보가 되는 거죠. 얘는 17만 9천. 본장에서는 17만 9천인데 10만. 뭐 많이 가. 얘는 약간 신고가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많이 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중간중간 풀린 게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여하튼 얘는 없죠. 얘는 없죠. 일단 거리량 빵 터진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뭐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해 보려면 여기서 상이 들어갔다 치면은 1시 반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좀 애가 가는 모양새가 좀 찜찜하게 가네요. 가는 모양새가 물량을 받아놓고 가는 건데도 왠지 다른 데서 물량 받은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찜찜하게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봤자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한 10에서 한 13%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 이상 확 날아가는 거는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 거래량이 없으니까요. 요 정도 한 10에서 1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물량 받은 게 별로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는데 여하튼 받는 노력은 했어요. 여기 매물대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정확하게 받은 것도 아니야 보면 그죠? 애매하게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것도 예비 상승이 있는 듯 하면서 여기 물량을 제가 봤을 때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발로 지금 올라왔나 본데 이게 다가 아닐까 싶어요. 예. 더 가는 거는 좀 오버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매커스 본 장에서도 14만 분이 안 돼요. 그 종가상이겠죠. 시간 단일가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나마 상도 풀렸네요. 네, 상 풀렸어요. 상 풀렸으니까 아마 주저앉을 것 같은데 주저앉으면 아마 마이너스에서 가면은 이런 데서 마이너스에서 만약에 출발하면은 요즘은 마이너스에서 또 가는 놈들도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가면 여기서 한 4% 정도 무너졌다가 4% 위에서 무너지든 애초에 무너진 데서 시작을 하든 해서 올라가면은 애초에 무너져서 가든 아니면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든 이렇게 가면은 공간은 있긴 있죠. 여기까지 공간이 있는데 글쎄 13%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가봤자 한 6%? 상이 깨진 상태니까 마이너스에서 찌그덩 가면은 한 6, 7%까지는 공간이 있네요. 예. 재수 좋으면 여기 12%까지 가고 재수 좋으면 네, 12%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요 밑에 그러니까 상을 들어가신 분들 마이너스 시작을 하면은 좀 견뎌보시고요. 만약에 종가에서 마이너스로 내려오면 바로 버리시고요. 일봉에서도 파란색이면 버리고 분봉에서도 파란색이 보이면 버리시고 둘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상은 제가 중간에 나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트 소프트 쫙 올라갔네요. 신고가죠? 신고가인데 상을 가버렸네. 그죠? 신고가로 상을 갔습니다. 15에서 18%까지만 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신고가인데 상을 가버렸어요. 보통 신고가에서 상을 갔는데 여하튼 신고가에도 상을 가긴 갔어요. 상승장 마냥 120 타고 상승장 마냥 짱 그죠? 가다가 살짝 구라치고 1시에서 2시 사이에 구라를 치고 갈 줄 알았더니 구라가 좀 늦었죠.
장에서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 충분히 구라를 세게 치고 상을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얘가 일반적으로 가는 놈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구라치고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상을 들어가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굉장히 구라를 늦게 쳤나 본데, 그죠? 구라를 1시에서 2시에 친다는 건 제 통계인 거지, 세력 애들이 설마 제 통계 믿고 무조건 여기서 해야 돼 그런 마음을 먹을 리가 없죠. 그냥 차트쟁이 마음입니다. 저 차트 보는 놈이 있을 거니까요. 세력 애들도. 여하튼 종가상이니까 뭐 크게 올라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거 뭐 신고가니까 원론적으로 15에서 18%를 바라보는 게 맞을지 몰라도 지금 올라간 분봉 모양 봐서는 여기랑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너무 높게 봤나?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냥 15에서 18% 보시되 스탑로스를 딱 여기다가 한 2% 여기다 걸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아예 39,100원에다가 걸어 놓으시던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로 풀려면 그냥 버려지게 스탑로스 자체를 39,100원에다 걸어 놓고 39,090원에다 걸어 놓고 있던지, 아니면 좀 한 2% 정도 밑에다 걸어 놓고 있던지, 이렇게 해 놓고 안전장치를 해 놓고 15에서 18%를 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하세요.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갭이 딱 뜨는데 5%나 7% 갭이 떴다. 그냥 버리세요. 그냥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뭐 그걸 떠나서 시작했는데 갭이 딱 떠 있으면 그냥 바로 버리십시오. 솔직히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 저는 아침 갭만 먹겠어요. 종가의 상을 안 버린 것 자체가 그렇게 별로 다음날 재미가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늘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물류조선주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상승장 비슷하게 갔는데, 일단 120 위로 올라섰네요. 올라섰는데, 그럼 이런 거는 시간외로 올라갈 확률이 큰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대가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조금만 올라와야 되는데 120선이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좀 키워서 보면 요 정도만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런 건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종배 뵐 때 우리 배웠죠. 여러 가지 종배하는 것 중에 매물대나 이평선을 머리를 조금만 올라와 있는 애들은 이제 그냥 아침에 1, 2% 먹을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은 다음날 내려오기가 애매하니까 다음날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의 상승이 어차피 내려와요. 이렇게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가 있다가도 시작하면 내려옵니다. 보통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래 거를 달고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올라가는 상승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9시 2초나 3초에 그냥 버리는 겁니다. 시간 내에서 그냥 버리는 건데, 그렇다고 종배가 그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고점에서 하는 또 종배가 있고 저점에서 하는 종배가 있고 또 그래요.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복귀 방송에서 한번 보든가, 아니면 날 잡아서 한번 보든가 한번 하겠습니다. 철강에서는 알로코가 애증이 알로코죠. 알로코 때문에 옛날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122로 이제 올라왔네요. 집단에는 발도전판을 좀 만들었다 치고 올라왔는데 어설프죠. 어설프니까 이런 거는 다시 무너집니다. 올라오는 모든 노력하는 행동이 안 보여요. 별로 행동이 없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도전 끝에 올라왔으면 이제 올라서려고 하나 보네요 그럴 텐데, 별거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거는 좀 뭔가 올라오려는 뭔가가 부족하죠. 이제 그 얘기가 발판이 짧거나 지지선이 단단하지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면 올라오려는 노력이 많지 않다든가, 그렇게 볼 때 제가 표현을 하기에는 올라오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요? 이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관계없고요.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메커스가 상을 갖고요. 덩다리로 플리토, 얘가 상을 바꾼 거네. 로봇 AI 드론 중에 상이 얘였는데 바꿨네요. 얘는 이제 아직 털지도 않았네요. 그래놓고 메커스로 대장을 바꿨어요. 드리머스 컴퍼니는 얘는 조금 부족하죠. 노력을 이제 막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20을 꺾을 준비가 되긴 된 것 같은데, 얘도 보면은 올라오면 내려가고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겠죠. 이런 종목들은 먹기가 힘들어요. 스윙으로 딱 해놓고 스탑러스 이렇게 딱 걸어놓고 매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건 힘들어요. 아니면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있든가. 근데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에너지 중에서는 뭐 소록스가 무너졌다는 거. 소록스는 상승한 거에 반 이상 이제 거의 무너져 가죠.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이제 얘는 물량을 받으러 한번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반 이하, 여기가 반이니까 반 이하로 왔죠. 물량을 한번 받았는데
뭔가 약하죠. 얘가 물량을 받는 행위가 약해요. 약하니까 뭔가 한번 슈팅을 한번 하면서 물량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종목을 굳이 하느냐 할 필요가 없죠. 높기도 하고 나름 높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0 몇 프로 정도 한 60% 정도 되니까 높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승을 점상 이렇게 갔다가 무너진 애들은 웬만하면 안 치다 보니까 알죠? 오늘 배웠죠? 태양 그죠? 오늘 배웠죠? 그늘이 그늘지는 곳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 돼서 이런 데서 이제 햇빛이 막 나서 나무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나무가 자랄 만한 이런 양지 바른 곳이 되면 그때는 이곳에 이제 슬슬 분할 매수를 할 만한데 요런 걸 바라보면서 아니면 단타로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든가 요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서 꽃을 피우든가 여기까지는 안 가죠. 여기까지는 안 가죠. 그나마나 반 이하 요 정도나 반 이상 요 정도까지 뿐이 안 가요. 여기서 요만큼 먹으려고 스윙하는 분들은 하는 건 맞는데 여하튼 물량 맞는 자리라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자신 없으면 안 하시는 겁니다. 식료품 사례 중에서는 얘가 식료품이구나. 드리머스 컴퍼니가 대장으로 갔고요. 신성홀딩스가 부대장으로 갔는데 신성홀딩스가 뭐 아직은 좀 그렇죠. 예, 뭐 적극적인 노력은 안 보이죠. 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림비료 그렇다는 얘기는 식료품 사료나 조림비료 재지 농업 애들이 조금 뭐가 적극적이지가 않다는 얘기는 장이 올라갈 확률이 꽤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섹터로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게 상승을 해야 올라가는 섹터가 있고 조정이나 하락을 할 때 강세인 섹터가 있는데 조림비료 재지나 식료품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을 하면은 하락을 하는 섹터다 보니까 얘네가 별 볼일 없다는 얘기는 장이 상승을 할 확률이 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래요. 예.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디테일로 볼 때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론에서는 그런 거 얘기 잘 안 했는데 디테일에서는 섹터의 상승과 하락하는 그 성격을 갖다가 지수에도 반영해서 생각하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디테일 부분에 들어가야 되죠.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경험치로 가면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조림비료 재지 농협에서는 깨끗한 나라가 상승을 꽤 했고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왠지 제가 볼 때는 지수가 120선이 왠지 내려갈 것처럼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얘가 조림비료 재지 농업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상승할 것처럼 제가 보이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이글벳은 이제 깨끗한 나라보다는 덜하긴 한데 120선을 왕창 꺾어놓은 건 아니니까 덜하긴 한데 얘도 아직도 그렇게 뭐 그죠? 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박스를 밑으로 향하고 있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그지? 사서 팔고.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먹을 게 갭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요거서 사서 요거서 파니까 얼마 안 되고, 요거서 사서 요거서 파니까 얼마 안 되고. 이게 수평이면은 변동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려가는 길이니까 요만큼 뿐이 못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윙으로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락하는 120은 단점이 이렇게 많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주도 별거 없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에이스테크가 변동성이 큰 에이스테크가 여기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안 했으면 할 말 없는데 요게 올라가기가 쉽네요. 그래서 올라갈라 치면 쉽게 올라가겠네요. 그런 말을 했을 법도 한데 매물대가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 매물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법도 한데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여기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까지는 쉽게 올라갈 만한 상황이었다. 근데 정말 올라왔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요쯤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은 제가 빼먹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 유니캐스트 120을 이게 뭐가 박살났구나. 예. 뭐가 문제가 있네요. 회사가. 그러니까 증권 개념으로서 본 회사는 몰라도 증권 회사로서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꽝 깨지니까 우리 이론으로는 120까지 오고 끝났죠.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만약에 더 올라온다고 해도 저희는 120을 이렇게 수직으로 깼는데 살짝 깨고 올라가면 돌파해서 여기까지 갈 확률도 있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깼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여기가 단가 보다. 여기서 다이니까 얘가 만약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느냐?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바닥이나 2바닥이 나오는 모양새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경험치로 넘어가면 또 할 수가 있죠. 디테일 상으로 봐서는 120을 깊게 깨면은 120까지 가면 끝이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지상까지 가면 끝. 120 밑에서 120까지 가면 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하 세계에 관한 거는 아직은 저희가 설명하기 좀 그렇고, 지하실 위에 있는 것만 디테일해서 설명을 하고요. 지하실 밑에 있는 동뭐 120 밑에 있는 애들이 언제 단타나 뭔가를 스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는 이제 경험치 3단계 이제 디테일을 방송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번 단계로, 그러니까 1, 2, 3단계인 거죠. 원론, 디테일, 경험치. 이 세 개가 마스터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소장님, 그 저번에 얘기하신 거 뭐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딱 보고, 아이고, 제가 이거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런 나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가 마음에 들면 방송을 보고 쫓아오셔라 그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뭐 가르치고 자시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예. 전기차는 웹깁스 하이텍이 전기차로 대장으로 갔고요. 아까 봤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네요. 초전도체는 파워로직스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파워로직스.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를 해놨기 때문에, 사고를 쳐놨기 때문에 요 밑에 라인에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해서 요만큼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기 전 내용이라 이제 생소하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물량을 한번 받았으니까, 물량을 여기까지 받았으니까 그 다음번 물량 받을 때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거는 한번 이제 스윙으로 한번 아싸 하면서 먹어볼 만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먹어볼 만한데,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선 치더라도 전문적으로 나는 한 자리만 파겠다, 나는 소장 자리만 파겠다, 나는 곽초룡 자리만 파겠다, 나는 120에서 살짝 깨서 구라치고 올라오는 요것만 먹겠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물량 받고 내려왔다가 슈팅하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나는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한 자리만 파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는 이제 고수가 초고수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이런 매매도 하고 저런 매매도 하고 요런 매매도 하고 하는 사람보다 한 자리만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소장 자리도 있고요. 여기를 뛰어넘는 곽초룡 자리도 있고요. 또 여기를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도 하더라고요. 신고가 돌파. 저는 15에서 18% 먹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 안 할 것 같은데, 신고가만 유난히 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분들은 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전 저점 돌파할 때, 여기 돌파할 때, 그것도 이게 한 번에 돌파 못해요. 한 번에 돌파하면은 바로 내려와요. 한 번에 돌파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근데 한 번, 복귀 방송이 또 이런 걸 하네요. 한 번, 여기 전저점, 두 번, 왜 안 그러냐,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딱 매수해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 매물대까지 잡아서 이렇게 먹는 매매. 전저점 돌파만 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꽤 많이 먹습니다. 단, 이 사람들은 30일 중에 매매하는 날이 통계상으로 한 열흘이나 될까? 한 3, 4일에 한 번 해요. 근데 3, 4일에 할 때마다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드문데, 그리고 물리면 또 오지게 물려요. 물리면은 이 상승이나 횡보하던 120선을 이렇게 꺾어진 애들을 하기니까, 이런 애들 위주로 하니까 좀 안전한 듯 해 보이지만, 이런 애들이 마음 먹고 또 이제 하락의 길로 접어들 때, 만약에 저 과거 차트를 잘못 보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뭔가 잘못된 걸 모르고 원래 확 꺾일 만한 지역에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모르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제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공부 방송에서 얘기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 나는 무조건 전저점에서만 해, 전저점 돌파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안 따지고 나는 전저점만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크게 손실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알면은. 근데 초반에는 돈을 많이 손실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중에 고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수가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중에서는 제주 반도체 올라가죠. 얘네들의 미래는 알고 있죠. 갭에서 무너지나 그냥 무너지나 둘 중에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다? 아니죠. 들어가는 것도 변동성이 있게 20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20선 닿을 때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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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볼 수 있어요. 로스 딱 하고 나는 여기까지 바라보겠다. 뭐 여기까지 바라보겠다 하고 로스 딱 하고 하는 경우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0선에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급하게. 종목을 지금 이평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이 이평선이 닿아야 되는데 못 닿고 계속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놔줘야 돼요. 내가 매매하는 날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매매하자마자 바로 갭에서 무너지거나 종가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20선을 좀 지지를 하는 척이라도 하면 요때는 할만하죠. 근데 지금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긴 있는데 저는 제 취지랑 너무 안 맞잖아요. 120에도 너무 멀죠. 이평선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이 종목을 할 리가 없죠. 제주반도체 세력이랑 나랑 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그네틱스도 오늘 아침부터 시끌시끌 했는데 전형적인 상승장 차트로 갔습니다. 예비 상승한 다음에 120 여기서 20선, 120선 골든 크로스 20선이랑 100선을 살짝 닿은 듯 하고 슈팅을 바로 해버렸죠. 그래서 눌림목 시간은 11시에서 눌림목 시간은 11시에서 12시 불화 시간은 1시에서 2시 제가 나름 정해놨죠. 여기선 제가 안 하고 여기서는 한다. 여기서는 해봤는데 수익이 적더라. 여기서는 수익이 좋더라. 왜? 실패했을 때 마이너스인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상한가를 가끔 먹는 경우도 있고 슈팅이 좋으니까 이쪽에서 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신 있으면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둘 다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공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뭐 그 정도. 소록스가 무너졌고요. 웹깁스 하이텍이 반도체도 섹터가 이거 여러 개 껴있네요. 웹깁스 하이텍이. 이삭 엔지니어링은 120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구나. 아까 분봉이구나. 120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왠지 뭐가 좀 약해 보이고요. 뭐가 좀 약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뭐가 좀 약해 보이고 이렇게 약하면 올라갔다가 갈 것처럼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도 또 120을 깨는 겁니다. 이 깨진 이유가 여 기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반이 없이 또 올라오니까 또 깨지고요. 요 정도 기반이 요거보다는 이게 더 낫죠. 난데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나 도찐, 개찐, 50보, 100보 그놈이 그놈 뭐 그런 개념입니다. 라임이 좋네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드리머스 컴퍼니가 이제 아까 얘기했고요. NHN 복스가 올라왔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아무리 올라와서 설쳐도 기초가 안 돼 있는 놈은 아직 어렵습니다. 120을 꺾은 다음에 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런 애들은.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상을 갖고요. 따라간 놈은 별로 없네요. NFT 메타버스도 한 커미드 정도 가고요. 얘도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무너질 겁니다. 120으로 다시 무너질 거예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인터플렉스가 상을 갖고 제주반도체가 덩달이고 제넨바이오가 왜 선이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를 근 것처럼 딱 가 있네요. 왜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갔나 봅니다. 15% 15%면은 늘 얘기하죠. 15%면은 1차 목표가 1차 첫 번째 돌파선이 15%가 아니라 19%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목표가가 되는 거죠. 2차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1차에서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 때문에 2차까지 제가 얘기하지만 저렇게 19% 이상, 15% 이상이 높은 거에서는 원래 2차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1차에서 버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도 미련을 가지시니까 3분의 2만 버리고 나머지 걸로 2차 목표가를 가는가? 2차 목표가라는 건 제가 정해놓은 거지 없어요. 2차 목표가라는 건. 그 다음 매물대를 그냥 얘기하는 거죠.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그랬고 바이오 중에서 제넨바이오가 꽤 많이 갔고요. 프리시전 바이오도 꿈을 이뤘네요. 120 밑에서 꿈을 이뤘으니까 끝난 거죠. 120 밑에 꿈은 120, 지하실의 꿈은 지상. 언제쯤 이 얘기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계속 귀에 박히게끔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스스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실 거예요. 120까지 내려왔다가 슈팅을 크게 했는데 어차피 물량 받는 거죠. 얘는 이제
얘는 운봉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120 근처로 이렇게 내려오면 한번 시간 잠깐 볼까? 한번 잡아볼 만 분할로 이제 잡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단양봉 하나 딱 나오면 잡아볼 만한데 0.82 내일 많이 이 시간 이후로 잠깐만요. 이 시간 이후로 지금은 아직 차트가 자리를 못 잡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120 근처에서 깨작깨작 논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 만 하겠네요. 하다못해 침해 절반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윙으로 10% 정도 먹을 밥이 10% 정도 먹을 건데 아마 의외로 짧은 시간에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짧은 시간 여기처럼 며칠 걸렸죠 여기서 열흘 넘는구나. 열흘 정도 여기서 이제 잡았다면 열흘 정도 됐을 때 먹었고요. 또 내려와서 잡았을 때 바로 다음날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왔을 때 잡았을 때 많이는 못 먹었어도 꽤 먹었죠.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물량을 크게 받았는데 여기서 잡으면 제가 봤을 때 빠른 시간에 먹으면은 15% 하기에는 좀 또 그렇다. 예. 아직은 스윙을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예. 저 스윙 종목을 찾고는 있는데 아직은 종목들이 제대로 자리 잡은 애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예. 화장품 중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 예. 방금 그 종목 못 들은 척 하시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하락하는 120이니까 이렇게 올라왔지만 머리를 아무리 조금 내밀었어도 하루 정도 올라올지는 몰라도 내일 하루 갭들지는 몰라도 컴퓨터가 이렇게 들어있네. 하루 정도 갭들지는 몰라도 예, 그나마 마이너스네요. 예. 올라갈 상황은 아니고 비트코인 중에서는 매커스 상을 갖고요. 덩다리가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한컴위드 그 정도가 덩다리네요. 근데 아직 두 개 다 120선 보면은 무진장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비트코인이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핀테크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상을 갖고요. 예, 인지 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운봉이 되어버렸네요. 얘는 이 뒤로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인데 반등하든가 확 반등하든가 추가적으로 더 무너지든가. 반등은 안 하네요. 저 정도 무너졌으면 왜 이게 몇 퍼센트 있는 거래? 거의 상갔다 이 정도 무너졌으면 보통 다음날 3분의 1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 개념이 아닌가 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뿌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음봉으로 메꾸려고 지금 하나 본데 그러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피니토르 중에서는 인터플렉스가 상을 갖고요. 드리머스 컴퍼니가 덩달이고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고요. 기업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깨끗한 나라 봤고요. 미세먼지는 없고 중국주도 없고 일자리도 DSC 인베스트먼트 아까 덩다리로 갔으니까 일자리로 간 게 아닌가 봅니다. 철도주에서는 알루코 지 혼자 상을 갖고요. 애증이 알루코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알루코 고점 매매하던 당시에 알루코를 잡았었는데 사람을 그냥 애간장을 녹이더라고요. 항공여행주 중에서는 뭐 관계 없습니다. 이재명주도 LS 네트워크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LS 네트워크스를 이제 뭐 편입되는 것 같더라고. 얘네가 그 대주주 거를 다 흡수를 하는 바람에 좀 있으면 사명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쓰고 있는데 한동훈 것도 별거 없고 이당영 거는 뭐 휴림로봇 안철수가 메커스 한컴이도 좋은데 홍준표 건 없네요. 예, 대략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언뜻 해도 38분 되버렸네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날 뭐 120선에 걸친 지수를 보면서 불안감은 갖고 계시겠지만 물론 불안감을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나름 시드를 좀 줄여서 평소 하시던 시드에서 아직은 줄여서 하시면 뭐 크게 부담 안 가지시고 예, 매매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나머지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